또 시작이야? 수법이 걸립니다. 분명히 이번 우영동 원말숙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무슨 수법? 살해 방법도 그렇고 이번에도 강간 흔적 없이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뒀지 않습니까? 다 된 사건 초치지 마라. 이거 당부 아니고 경고야. 그 내 얘기가 쓸모가 있었나 보네. 또 일났습니까? 몇 층? 1층인데 의심 가는 다른 집들도 있고 그중에 2층도 있고. 금마 그 문도 잘 따는 갑네. 담도 잘 타고 해. 그뭐 집이 제일 안전한 장소긴 하거든요. 가랑 내랑 딱 둘 뿐인데. 성폭행 흔적은 없었는데. 아이고 옷 싹 다 벗겨야 되는 변태 새끼 같은데 그게 그거죠 뭐. 아이 그래서 형사님도 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에? 내 보이소. 내 고마 주차장을 끌고 가다 내 바로 걸리잖아요. 안 한 짓을 했더만. 하여튼 이 사람은 매사가 계획적이어야 돼. 그죠? 근데 정작 본인은 왜 계획에도 없던 짓을 했습니까? 자신이 있었으니까. 강제로 침입한 흔적. 숫자는 없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거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얘기해주신 그 동네 배달하는 애들 싹 다 불러다가 조사했는데 의심 가는 인물이 있었나요? 하나 좀 꺼림칙한 애가 있긴 했어요. 얘가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빨간 모자는 잡혔습니다. 아니 그건데 우리가 일단 의심스러우니까 데려다가 추궁해본 거죠. 그날 슈퍼 아줌마가 본 남자가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다면서요? 우산도 없는 남자가 뛰지도 않고 걷더라고. 뭐 모자 쓰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빨간색이었나? 키는 아이 모르겠다. 하여튼 여자 마냥 작았어요. 그 모자 주운 거예요. 니네 또래들은 남들이 버린 물건 막 주워서 쓰고 그래? 명품이니까 줍죠. 보여줄 수 있어? 버렸어요. 버렸어? 아씨. 그것 때문에 파출소 왔다 갔다 하고 내 거 아니라고 해도 안 믿고. 키가 몇이야? 키요? 83이요. 아주 한장하겠다. 알았어. 야. 너 기어코 양용철이 그 새끼를 면회도 모자라서 영치금까지 넣어줬다며? 나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그냥 망신스러워가지고 범인 마음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철이 그 새끼가 지금 아주 신이 나서 떠벌리고 다닌대요. 어떤 형사 새끼가 아주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양용철이 하는 말들 일리가 있어요. 범인 마음 범인이 한다고 진짜. 그래서 잡아야죠. 뭘? 진짜 범인을. 너 이거 지금 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잡아쳐놓은 범인을 범인이 아니라고 다시 쑤시고 다니는 이 싸가지 없는 태도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 그러다가 양용철이가 쓸데없이 잡소리라도 떠들고 다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윗분들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이거 어쩔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만약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거라면 방기훈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새끼가 진짜 확 씨. 방기훈 사건이랑 원말숙 사건 같은 놈입니다.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 성적 트라우마, 주거 침입, 강도 전과. 하지만 신원주의는 안 된다. 수법은 같아 보이는데 이번 범행에는 표식이 없어. 더 대범해진 걸까? 어린 놈의 새끼가 진짜 겁대가리도 없이 벌건 대낮에 쳐들어와 이씨. 그러니까 선생님 여자친구분이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따다가 걸렸다 이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로 오실 게 아니라 저기 조사하는 데가 따로 있다. 아니 이 새끼 주머니에 칼이 있다니까요. 예? 내가 그때 안 들어갔으면 우리 영숙이랑 이 뱃속에 내 새끼 죽을 뻔했다고 이 새끼한테. 야, 너 그거 살인 미수야 이 새끼야. 아저씨, 저기 소리 지르지 마시고 진정하시고. 야, 너 안에 있는 거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좀 꺼내봐봐.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거 진정하시라니까. 그 공공기물이야 그거. 여기 안 보이니까 좀 이렇게 좀 높게 들어봐. 더. 뭐야? 주거침입이요. 살인 미수라니까요. 흉기 들고 있잖아. 예, 알았어요. 그 소리 지르지 마시라니까. 그 애기 놀래. 야, 그 증거물로 좀 접수해. 네. 앉으세요. 넣으세요 빨리. 이름, 조광모요. 나이, 18살. 민증 줘봐.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없는데요. 이 새끼 이거 대가리 또 안 마른 새끼가 이게.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그냥 문 따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씨. 가위로요. 너 그거 누가 알려줘줬어? 가위로 못 따는 거. 그냥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너 머리 왜 그래? 네. 모자 썼던 거 아니야? 그래서 누린 거 같은데. 네. 모자 어디 있어? 네? 네가 썼던 모자 어디냐고. 여기 오다가 잃어버렸는데요. 너 잠깐 일어나봐. 키가 몇이야? 167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애들 꼭 165거든요. 아닌데요. 67 맞는데요. 키는 아이 모르겠다. 하여튼 여자 마냥 작았어요. 얘 지문 조회 결과 내일이면 나오지? 에? 그렇지? 예. 나오죠. 내일이면 바로. 아까 그 집을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적어.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적기나 해. 대답은 묻는 말에만 하고. 야, 그 방기훈 사건 때 말이야. 네. 빨간 모자. 그 목격자 진술에서 키가 작다고 했었나? 네. 피해자한테 저 여기 오기 전에 모자 쓰고 있었는지 확인 좀 해줘. 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선 안에 버려진 모자 있었는지 체크 좀 해주고. 가봐. 네. 잠깐만. 대기. 동부서인데 지금 증거물 하나 접수할 거야. 지문 간식 좀 한번 해줘. 급한 거니까 좀 빨리, 최대한 빨리. 지금 네가 한 짓 심각한 범죄야. 가위로 문을 닫아 현장에서 걸렸는데 그게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었어. 가위로 사람을 어떻게 찔러요? 끔찍하게.
끔찍해? 네, 찌르는 게 끔찍한 거야?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게 끔찍한 거야? 당연히 둘 다죠. 그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돼? 이번이 처음이죠, 당연히. 너 담도 탈 줄 알지? 요즘 터널 애들 보니까 삼층도 거뜬하던데? 기운들도 좋아. 배관 타면 쉬워요. 처음 아닌 거 알아. 아무리 좀도둑이라도 뒤늦게 밝혀지면 죄값이 더 무거워져.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 오늘 말곤? 네. 할머니랑은 언제부터 단둘이 살았어? 우리 할머니랑 통화하셨어요? 미성년자니까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야. 할머니랑 언제부터 단둘이 살았어? 10살 때부터요. 부모님은? 엄만 도망가셨고 아빠는 집 나갔어요. 혹시 우리 할머니 여기 와 있어요? 왜? 할머니 걱정하실까 봐? 잃어버린 게 아니던데요. 이거 비싼 거지? 꽤 할걸요 이거? 아까 얘기한 짐은 그 바로 감식 요청 좀 넣어줘. 알았지? 아, 그 긴급으로 넣었어요 그거. 박 반장님이. 잠깐만 이거 좀 빌려. 급한 거 아니면 내가 쓰고 갖다 줄게. 미안, 잠깐만. 이거야? 여기 거 맞지? 비싼 건데 간수 잘해야지. 감사합니다. 턴 집마다 번호 매겨서 새로 써. 지금 적은 건 1번, 그 아래로 적은 건 2번. 그럼 비싼 모자 많겠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용돈이 빠듯하겠다. 그런 모자 또 사려면. 제가 번 돈으로 사요. 알바 같은 거 하나 보지? 네. 알바를 하는데도 도둑질을 했어? 용돈이 부족하구나.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 도둑질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집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할게요. 집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살인 미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살인 미수예요? 그냥 돈이나 좀 훔치려고 한 거잖아요. 흉기 소지는 단순 도둑질이 아니라 특수절도에 속해. 징역 10년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란 얘기야. 그리고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그동안 얼마나 훔쳤는지, 훔친 물건이랑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 어떤 집을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나 훔쳤는지, 그리고 뭘 훔쳤는지 꼼꼼하게 적어. 니네 또래들은 주로 무슨 알바를 하니? 아씨. 적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 그냥 묵비권 행사해도 돼요? 자꾸 질문하는 거 짜증나서요. 그래, 그건 네 자유인데 그게 너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 차후에 모든 범행 사실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배달도 하고. 내가 부르는 번호 여기다 받아 줘봐. 2 22 23 233 뭔데 이게? 뭔지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1은 성인 남자. 왜? 불안해? 뭐가요? 두 사람 알지? 몰라요. 우리한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말하냐고요. 그게 내일이면 네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강무야. 무슨 왜 그랬어? 그 새끼가 하던 짓이었어요. 그 새끼? 아빠. 자백했습니다. 오늘 아침 첫 소식입니다. 범행에 혼선을 주기 위해 빨간 모자 행세를 하며 살인 행각을 저지른 10대 소년의 잔혹한 일탈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억울하게 교도소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죽였습니까? 저는 지금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동부경찰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폭력 수사로 거짓 자백을 유도당해 네, 저 대한일보 임무식 기자입니다. 방기훈 사건 수사한 박 반장님 맞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자, 나가주세요. 아니, 저 송하영 형사님 뵈러 왔습니다. 저 이번에 검거한 조광무 사건과 관련해서 교도소에 있는 빨간 모자 양용철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양용철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형사는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진범은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가 잡는 경찰 수사에 무능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소속인 송 경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일명 빨간 모자 사건의 진범인 양용철을 찾아가 범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영치금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로서의 품위조차 내버린 진상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범은 양용철이 잡은 게 아니라 송하영이가 잡은 거예요. 아니 걔 아니었으면 그 억울한 사람 그 교도소에서 형 다 채울 뻔했어. 알죠? 아 글쎄 그건 네 생각이고. 범죄자 만나서 면담하는 방식은 이미 20년 전에 FBI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걔 혼자서 알아서 한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정을 모르잖여. 지금이 딱이야. 범죄 행동 분석팀 만들 수 있는 기회. 아 영수야 분위기 파악 좀 해 제발. 우리 둘 다 당장 청장실 끌려갈 판이야. 경찰이라는 놈들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새들 싹 다 신기해. 징계해도 될 게 아니야 지금. 어? 아 어떡할 거냐고 이거. 죄송합니다. 둘 지금 뭐 하고 있어? 총장님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놈 시키. 범죄 행동 분석팀 말이야. 드디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 전에 말한 프로파일러 기억하지? 정식으로 수감자들 면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양용철 찾아간 게 범죄 행동 분석팀의 일이다 이렇게 둘러대면 돼. 어차피 위에선 여론을 진정시킬 명분이 생기는 거고 내 입장에선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해볼 수 있어서 좋고. 근데 저는 프로파일러가 뭔지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지금처럼만 해.
남들은 이해 못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넌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양용철 끝까지 찾아간 거고. 공부는 뭐 이제부터 내랑 하면 돼.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그 적임자가 하영인 이라고 확신한다. 기존 사건의 수사 기법에서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자랐는지를 바라보았다면 프로파일러들은 이 숲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왜 이 집을 선택했고 왜 이 피해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숲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행동과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찾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넘어져. 조심해야지. 꼬마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안녕하십니까. 사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13시 20분경 창의동 94번지 주택가 골목에서 72세 고물수집상 이춘영 씨에 의해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고요. 조금 전 17시를 기점으로 기수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 사체 다른 부위는? 현재까지는 봉지 3개에 나눠 담긴 팔과 다리 8토막만 발견됐고요. 또 다른 시신 일부가 유기됐는지 인근을 샅샅이 수색 중입니다. 그 피해자 신원은? 지난 20일 창의동에서 5세 이수연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형사님! 오늘 새벽 경찰이 창의동에서 발견된 아이 시신의 일부로 추측되는 몸통과 머리를 추가로 발견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정신질환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범죄 행동 분석관?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만나서 뭘 하죠?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 농담인데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아직 우리 팀에 대해서 잘들 모르시니까 이해해요. 토막살인범과 첫 면담을 했습니다. 정신병자 소행이 아닐 겁니다. 선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삐딱합니까? 아이고 참내 두 사람 다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윤 팀장님 찾아온 거는 수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요. 저희 쪽에서 판단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너무 정신이 없고요. 그래서 두 분의 범죄 심리 인지하는 원대한 작업에 협조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보고 내용이라도 좀. 안 되는 거 알고 물으시는 거겠지만 안타깝게도 공유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니, 우리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이 많아서요. 예, 그러면 뭐. 아 선배.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런 데서 보자고 하시고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창의동 사건에서 혹시 뭐 나온 게 전혀 없어? 발견 당시에 냉동 상태였어요.
그 뭘로 잘랐는지 되게 깔끔하게 잘렸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좀 볼 수 있을까? 사무실에 있긴 한데. 보기만 할게. 볼 테니까 마음 좀 봐. 뭐 하는 거예요? 마, 너 감식계장 단 거 그거 내 좌천 소리 들어가면서 자리 옮겨두긴지 알지? 아이 그거 아는데. 잠깐만 좀 있어봐라 새끼야.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인맥단서. 관절 부위마다 잘라놨어요. 방법을 알고 잘랐다는 얘기죠. 자르는 거에 익숙한 직업 같은데 이거 두 겹이죠? 그러네. 두 겹으로 싼 이유가 뭐였지? 정육점 직원? 아 맞네. 고기 사러 가면 검은 봉지에 이렇게 2번씩 싸주잖아요. 가능하겠는데요? 냉동 처리 방법도 그렇고 절단 기계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낮에는 일할 시간이었을 텐데. 자영업자라면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나 현재는 백수.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해. 글쎄요. 아니 주변에 원하는 관계인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감식반에서 검은 거 시간별로 체크했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사우나 몇 시냐? 지금 10대 됐네. 본인이 훼손한 시신을 주택가에 유기한 것은 지능범의 과시욕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 살인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무도합니다. 이수연 양이 실종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범인의 행방이 유연합니다. 정육업자. 하나 시간 동네 공원에서 실종됐고 인근 주택가에 유기됐다는 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자이고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범인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 왜 시신을 토막냈을까? 시신을 담은 검정 비닐봉투 두 겹의 포장. 범인은 누구인가? 겨우 5살짜리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아야 한다. 왜 이 아이였을까? 어디에 숨었을까? 여보세요? 내가 여관한 지 20년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아이 물렁치는 소리가 나서 들여다봤더니 뭐 묵직한 게 변기를 막고 있더라고요. 경찰입니다. 나는 무슨 고기 덩어리 같은 걸 버렸나 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끄집어냈다가 얼마나 시겁했는지. 아우 아가씨, 난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저기 나도 장사는 해야 돼서. 아가씨 이거 얼마나 더 걸려? 아가씨 아니고 형사님입니다. 이 사건 담당 팀장님이에요. 하여튼 빨리 좀 끝내줘요. 아유 살풀이라도 해야지 왕. 아유 고생 많아요. 고생 많아요. 이런 건 또 짬이 되는 사람이 잘라줘야죠. 선배님 이상하죠? 이놈 이거 자러 온 게 아니네. 뭐지 이놈? 프로파일러는 경찰 같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같은 경찰이다. 프로파일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들을 체포하고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회의 자료를 우리끼리만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보고서 작성해서 수사팀에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네 말은 우리는 이런 추론을 했다. 그런 거 정리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자는 거지. 그렇죠. 아 이게 설득이 될라나? 뭐 해봐야죠. 해볼까? 창희동 사건 프로파일링 보고서, 냉동 후 사체 절단, 가정용 중대형 냉장고 이용, 시체 절단면,
절단 형태와 단면 등을 볼 때 냉동식품 등을 절단하는 일을 하는 자로 판단. 시체를 담은 7개의 검정 비닐모두 깨끗하고 포장 시 2개의 비닐봉지를 사용. 시체 절단 경과 시간. 시간을 두고 절단했다는 얘기죠. 냉동 후에 수체를 절단했다는 건 수체 절단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의미니까. 깔끔한 성격의 독거남이다. 집을 수색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범행 도구 역시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결론. 피해자는 혼자 생활하지만 성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자일 수 있다? 조루나 발기부전 오늘 뭐 어떻게 확인해? 아 그러니까 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성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깔끔한 성격의 독거남이 범인일 것이다 이거 아니야? 네. 성범죄자 대부분이 내성적 성격의 성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아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건 자신에게 거부감이 없을 손실 상대를 찾았다는 의미고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를 우선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납치된 장소는 지리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게다가 울거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납치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추측해 봤었을 땐 범행 장소나 주거지는 실종 장소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곳일 겁니다. 그 동네는 저희도 이미 다 조사를 했고 의심 가는 건 없었어요. 정육점도 마찬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귀여워. 우돌도 그냥 놀진 않은겨. 그렇다면 과거에 정육점에서 일했거나 한 곳에 오래 일하지 않고 자주 직장을 바꾸는 자일 겁니다. 그 절단한 시신을 보란 듯이 동네에다가 버렸는데 그게 지능범이 아니라고? 보란 듯이 버린 것 같지만 시신을 토막낸 가장 큰 이유는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걸 여러 장소에 나눠서 유기했어요. 이건 뭐 거의 B형은 성격이 까칠하고 이기적일 것이다. 그거랑 동급 아니야? 나는 차라리 혈액형 분석이 더 신뢰가 간다. 지금 안 되겠지. 아니 안 돼, 안 돼. 기수대 각오가 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 지시를 내려요? 형님, 기수회장님, 밑져야 본전인데 수사라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 내 말은 그 공식적으로다가는 아무래도 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정리하시죠. 윤 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분석팀한테도 기회 한번 줘보자. 그걸로 수사에 도움되면 우리도 손해볼 거 없잖아. 비공식이니까 조용히 움직여야 되는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온 남일영 경장입니다. 창의동에 거주하는 그 3, 40대 독거 남성 명단 싹 다 주세요. 전부 다요?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이 4명 경찰청 전과자 조회 명단에 없었던 놈들이거든요. 주소지 이전 신고 시점 차이로 조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넷이 각자 한 곳씩 맡아서 가보기로 하죠. 범죄자들도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프로파일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숨쉬고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 속에 숨어서 악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내야만 합니다. 제법 잘 정돈된 물건들. 사체가 처음 발견된 창의동 골목과 가까운 집. 찾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요.
이자가 범인이다.